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심장마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 병원에 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72세 박모 씨였는데요.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환자분들의 부고를 들을 때였습니다. 만약 그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은 이미 며칠 전 혹은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에 만났던 68세 김모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피로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고 생각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3일 후 계단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짓눌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사람이 있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시술을 받아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듯한 무거운 돌덩이로 짓누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5분 이상 지속되며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왼팔과 턱으로 퍼지는 통증입니다. 심장 문제는 종종 왼쪽 팔, 어깨, 목, 턱으로 통증이 퍼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통증보다 턱이나 목의 통증을 먼저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극도로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기력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평생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숨이 가쁘고 호흡이 힘든 증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고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숨을 헐떡이게 됩니다. 이것은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식은땀과 구역질, 어지러움입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현기증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착각하시는데 심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존스 홉킨스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약 87%가 발생 전 일주일 이내에 이러한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로 나중에 병원 가봐야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바로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7단계 생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50년간의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겁니다. 2018년 제 병원에 오셨던 75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셨는데 조금만 더 하고 쉬어야지 하며 계속 청소를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어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느껴지는 순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든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청소, 요리, 운동,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심장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고 추가적인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스피린을 씹어서 드시는 겁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심장마비 초기에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증상 발생 후 5분 이내에 아스피린 300mg을 복용한 경우 생존율이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함께 그냥 삼키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20분에서 30분이 걸리지만 씹어서 먹으면 5분 안에 혈중 농도가 올라갑니다. 단,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최근에 위출혈이 있으셨던 분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평소 주치의와 상담하셔서 자신이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119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제 나이는 몇 세이고 지금 가슴 중앙에 심한 압박감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느 시, 어느 구, 어느 동 몇 번지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2022년에 만난 환자분은 119에 전화했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소를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20분이 더 걸렸고 그 시간이 정말 아까웠습니다. 핸드폰 긴급 SOS 기능을 미리 설정해 두시면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가 전송됩니다. 지금 당장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를 적어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환자분은 심장마비가 와서 119에 신고했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을 부수고 들어왔지만 그 귀중한 5분을 낭비했습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현관문을 여시고 만약 비밀번호 도어락이라면 종이에 비밀번호를 크게 적어서 문 앞에 테이프로 붙이십시오.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두시면 구급대원들이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바닥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이 오면 침대에 눕거나 소파에 앉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세는 바닥에 등을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시켜 줍니다. 벽이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쿠션이나 방석을 발밑에 받쳐 다리를 올리십시오. 완전히 눕는 것보다 이 자세가 훨씬 안전합니다. 2017년 UCLA 의대의 연구에서도 이 자세가 심장마비 초기에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나 지금 심장 이상 119 불렀음 빨리 와줘. 이 한 문장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만난 환자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증상이 왔을 때 딸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딸분이 바로 달려오셔서 구급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동행하셨고 의료진에게 환자의 병력을 설명해 주셔서 치료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혼자 계실 때는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침착하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이 갑니다. 천천히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하고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내쉬십시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2019년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호흡이 심장마비 초기 생존율을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절대로 헐떡이며 빠르게 숨 쉬지 마시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7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즉시 모든 행동 멈추기. 둘째, 아스피린 씹어 먹기.
셋째,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넷째, 현관문 열어두고 비밀번호 적어 붙이기. 다섯째, 비스듬히 기대어 다리 올리기.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짧은 문자 보내기. 일곱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반복하기. 이 7단계를 휴대폰에 메모해 두시거나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 준비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평소에 현관문 관리가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도어락의 경우 비상시 사용할 임시 비밀번호를 미리 만들어 두시고 이 번호를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알려두십시오. 또한 관리실 전화번호를 휴대폰 단축번호에 등록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설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안드로이드는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됩니다. 또한 잠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의료 정보 메뉴에 여러분의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를 입력해 두십시오. 구급대원들이 이 정보를 보고 훨씬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5분이 나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 보관입니다.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작은 상자를 붙여두고 그 안에 아스피린과 비상연락처 목록을 넣어 두십시오. 왜 냉장고냐고요? 구급대원들은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냉장고는 비상의료 정보를 보관하는 표준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빨간색 십자가 스티커를 붙여두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모의 훈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앞서 말씀드린 7단계를 실제로 연습해 보십시오. 현관문 여는 연습, 119에 전화하는 신용, 바닥에 앉는 자세, 호흡법. 이 모든 것을 실제로 해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응급 상황, 훈련을 받은 노인들의 생존율이 40%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운전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에 제가 만난 70세 환자분은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병원이 가까우니까 내가 운전해서 가야지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신호등 앞에서 쓰러지셨는데 만약 고속도로에서 그랬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운전 중 심장마비가 오면 여러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반드시 119를 부르십시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왔다면 절대 억지로 방으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실에서 증상을 느끼면 방으로 가야 해 하며 억지로 이동하십니다. 하지만 이동 중에 쓰러지면 머리를 다칠 수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화장실이든 어디든 그 자리에서 바로 바닥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구급대원들은 화장실에서도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통증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심장마비는 때때로 통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괜찮아졌네 하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2021년에 만난 환자분은 가슴 통증이 10분간 있다가 사라져서 별거 아니었나 보다 하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더 큰 발작이 왔고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생존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7단계 행동법을 함께 외우고 연습하십시오. 온 가족이 모여서 이 7단계를 함께 외우고 역할극처럼 연습해 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누가 119에 전화하고 누가 현관문을 열고 누가 아스피린을 가져오는지 역할을 정해 두십시오. 두 번째로 응급 연락처를 공유하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둔 비상 연락처를 모든 가족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 전화번호, 복용 중인 약 목록,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십시오. 세 번째로 아스피린 위치를 공유하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아프시면 냉장고 옆 빨간 상자에서 이 약을 가져와야 한다고 교육하십시오. 네 번째로 정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십시오. 3개월에 한 번 가족 모임 때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 보십시오. 실제로 119에 전화하는 연습을 하시되 실제로 연결하지는 마시고요. 환자를 눕히는 연습 등을 해보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은 큰 것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아스피린, 휴대폰에 설정해둔 긴급 SOS, 문 앞에 적어둔 작은 메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휴대폰 의료 정보 입력하기.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연락처 비치하기. 7단계 생존법 메모에서 붙여두기.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입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심전도, 혈압,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생활습관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짠 음식 줄이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꼭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89세, 의사 50년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을 오늘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써주세요. 의사만 알고 있는 진짜 건강상식 50년 경력 전문의가 알려드립니다. 별로였다면 0을 입력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꼭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일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거. 그리고 실천 후기나 궁금한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